재 원장님 요즘에 일주일에 3번씩 달리기 하는데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죠? 런데이라고 달리기 어플이거든요. 네. 런데이가 총 몇 주 프로그램이죠? 런데이 8주 프로그램이죠. 8주. 지금 몇 주 차예요? 지금 4주 2회차. 4주 2회차. 이것도 우리 닥터CL에 올리고 있잖아요. 네. 영상. 런데이 하는 영상 닥터CL에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도 잘 봐주세요. 그리고 최 원장님 요즘에 하루에 덩실 100g 이하로 먹기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죠.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식욕 억제하는 최 원장님의 비법 있잖아요.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식욕 억제하는 방법은 제가 달리기 끝나고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와 안티에이징 멘토 닥터CL입니다. 최 원장님 아까 달리기 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식욕 조절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욕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욕 조절에 실패해서 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를 해요. 오늘은 제가 식욕 조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최 원장님 신체 프로필 공개할 수 있으세요? 공개할 수 있죠. 저는 키는 163cm, 그리고 몸무게는 한 45kg. 그러면 살면서 가장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때는 몇 킬로 정도셨어요? 가장 많이 나갔을 때는 55kg. 그게 언제세요? 그게 한 20대 초중반? 네,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체중으로 한 몇 년 정도 유지하고 계세요? 지금 체중으로 유지한 지는 한 15년 넘죠, 이제? 15년?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원래 배도 별로 안 고프고 식욕 조절이 잘 되고 원래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서 45kg로 15년을 유지했다. 아니면 나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지만 굉장히 노력을 해서 유지했다. 어느 쪽이세요? 저는 후자죠. 네. 아. 저도 먹으면은 금방 살이 찌는 그런 체형인데 네네. 그래서 15년 전부터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하고 있죠. 1년 내내? 그럼요. 네. 얼마나 신경 많이 쓰는지 아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과연 어떻게 15년 동안 식욕을 조절해 왔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여러분들 식욕을 조절을 하려면 탄수화물을 적게 드셔야 해요.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 중에서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질을 당질. 적게 드시는 네. 거거든요.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식이섬유는 많이 드셔도 돼요. 이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거를 당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야 할 것은 당질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당질을 많이 먹으면은 식욕 조절이 잘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당질이 결국에는 다이어트의 적이에요. 네. 그 이유는 탄수화물, 즉 당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죠. 네. 혈당이 오르면은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급격하게 분비가 돼요. 네.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인슐린은 우리 몸으로 들어온 당질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이 우리 몸에 축적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슐린을 비만 호르몬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혈당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혈당이 떨어지면 금방 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죠. 공복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또 뭔가를 먹고 싶어져요. 이미 자꾸.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가짜 식욕인 거죠. 가짜 가짜 식욕. 배고픔이에요. 네. 실제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닌데 무언가를 먹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면은 또 우리는 또 먹게 단 거. 되고 특히 당질, 탄수화물을 또 먹게 되고 네. 그러면 또 인슐린 분비가 되고 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식욕 조절이 어려워지는 거죠.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 중독이 되는 당 중독인데 그러면은 자, 당이 중독이 된다는 건 뇌에도 어떤 작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 당 중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단백질 중독, 지방 중독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실제로 당을 먹으면은 중독과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이 들어오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도파민. 물질이 분비가 돼요.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이 도파민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술을 많이 마셨을 때 네. 그리고 담배를 피울 때, 그렇죠. 도박을 막 할 때, 그렇죠. 그리고 게임을 할 때, 게임 중독. 이럴 때도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러면은 자꾸 그 기분 좋은 그 느낌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계속 술이나 담배, 도박, 게임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안 하고 있으면은 금단 증상이 생기고. 그렇죠. 안 하면 뭔가 불안하고 불안하고. 자꾸 생각나고. 그렇죠. 근데 당도 똑같아요. 네네. 당도 그런 술, 담배랑 똑같이 도파민 분비시키기 때문에 실제 당의
중독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최 원장님 하루 종일 먹는 음식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탄수화물 30%, 네. 단백질 한 30%, 네. 지방 한 40%, 그 정도 비율로 섭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한국 식단에는 탄수화물 비중이 60에서 70%로 높잖아요. 그렇죠. 많이 높죠. 네. 그런데 최 원장님은 그 탄수화물 비중을 30%로 낮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단백질이랑 지방을 좀 더 드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탄수화물을 줄였고 단백질이랑 지방을 조금 더 섭취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하루에 총 몇 킬로칼로리에 맞추고 계세요? 저는 1,400kcal 넘지 않게 먹고 있어요. 그럼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1,400? 아니요, 절대 적지 않아요. 배고플 것 같은데? 그거는 다 가짜 식욕이고요. 아. 실제로 막 배가 고프진 않아요. 평균 체형의 한국 여성분들이 기초대사량을 계산을 해보면 보통 1,000kcal 전후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 아니고 네. 일반적인 사무직 네. 그 정도의 활동을 하는 여성 기준으로 했을 때 1,400kcal, 1,500kcal 하루 섭취량이 절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안 적다고 합니다. 네, 안 적어요. 보통 여러분. 2,000은 먹잖아요. 2,000 먹으면 살이 찌죠. 2,500도 먹고. 2,500씩 날마다 먹으면은 살이 급격하게 찌고요. 2,000씩 진짜 먹으면은 2,000 먹어도 쪄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가면 서서히 붙어요. 네. 그래서 1,400, 1,500kcal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1,400을 먹고도 식욕을 조절하는 비결이 지금 탄수화물을 낮춘 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탄수화물을 낮췄으니까 1,400밖에 안 먹고도 배가 덜 고픈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핵심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탄수화물을 이미 30%로 먹지 못하시고 60%, 70% 드시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30으로 낮출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비결은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단 간식을 끊는 거예요. 단 거를 끊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점심 먹고 나서도 실제 배가 안 고픈데도 자꾸 뭔가 먹고 싶어지잖아요. 네. 특히 단 음식들이. 그렇죠. 그거를 끊어보는 건데 일단은 2주만 참아보세요. 2주만 참으시면은 당 중독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돼서 간식 생각이 조금 덜 나게 돼요. 자, 그러면 2주를 끊었어요. 그러면은 당 중독에서 벗어나시나요? 당을 갈망하는 증상이 조금 줄어들어서 네.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2주만 꼭 참아보시고요. 그게 이제 성공했다. 네. 그러면은 2주를 연장해서 네. 총 한 달 정도를 네. 단 간식을 네. 끊어주는 게 좋죠. 네. 자, 여기서 끊는다고 할 때 줄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예 끊는 게 좋아요? 아예 끊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자꾸 생각이 나서 한두 개 먹다 보면 도로아미 타불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렇죠. 먹으면 나오고, 먹으면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2주를 버티면 수월해지고, 그러면 한 달까지 가고. 네. 여기서 단 간식이라 하면 간식으로 흔하게 먹는 것들 네. 사탕, 뭐 초콜릿, 과자, 뭐 탄산음료, 떡, 달달한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는 게 좋죠. 그래도 배가 고프면 또 어떻게 해요? 그거는 사실 가짜 배고픔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뭐가 먹고 싶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간식을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게 좋아요. 네, 네. 저는 보통 견과류나 두유, 네. 그리고 치즈나 네. 삶은 계란 이런 것들로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해본 결과 견과류하고 두유가 괜찮더라고요. 견과류는 네. 바삭바삭해서 씹는 맛도 있고 고소하기 때문에 과자 생각이 날 때 그거를 먹으면은 좀 당 갈망하는 증상이 조금 해소가 돼요. 그래서 저 냉장고에 두유가 잔뜩 있네요. 두유도 잔뜩 있고 견과류도 견과류 너무 종류별로 많아. 있어요. 종류별로. 네. 너무 많아. 자,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성공했다 쳐요.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는 아침, 점심, 저녁 네. 우리 식사죠. 네. 식사에서 네. 탄수화물 양을 네. 줄이는 거예요. 네, 네. 이번에는 끊는 건 아니고 이제 줄이는 거죠. 그래서 네. 식사에서 탄수화물 어떤 게 있냐면 밥이라든지 면, 빵, 뭐 떡, 떡볶이, 뭐 피자 이런 것들이 고탄수화물 음식인데 이거를 먹되 양을 줄이는 거죠. 예를 들면 밥을 한 공기 드셨었으면 그거를 뭐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빵을 이만큼 드셨으면 그거를 반만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최 원장님이 과연 밥을 얼마나 적게 먹는지 제가 밥그릇을 들고 왔거든요. 요게 최 원장님 밥그릇인데요. 요거 이 안에 눈금이 있는데 반 정도 먹으면 지금 50g이잖아요. 최 원장님은 뭐 거의 이 정도밖에 안 먹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는 한 50g에서 70g 정도 그 정도 먹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밥을 풀면은 두세 숟갈? 네. 그 정도 먹는데 제가 그렇게 밥 양을 줄인 대신 저는 이제 다른 반찬을 많이 먹죠. 뭐 예를 들면 생선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반찬을 더 많이 먹고 그래서 사실 주 메인은 반찬이에요. 그리고 밥은 그냥 살짝 곁들여 먹는 정도? 네. 그게 좋죠. 그렇죠. 네. 네.
밥만 많이 먹고 반찬 조금 먹고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반찬에 단백질, 지방, 좋은 영양소, 뭐 식이섬유 이런 게 반찬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찬을 메인으로 하고 밥량은 줄여서 밥은 이제 조금씩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반찬 중에 탄수화물이 많은 고탄수화물 반찬이 있다. 그러면은 밥 대신 그걸로 탄수화물 섭취를 하는 거고 밥은 안 먹어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일반 식사에서 탄수화물 양을 줄이셔야 하세요. 그래서 최 원장님이 요즘에 하고 있는 그 식단 관리 프로그램 15년을 다이어트를 하는데 또 뭘 하는데 그게 지금 당질 100g 먹기?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느슨해지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나더라고요. 네. 저도 좀 더 철저하게 해보자 해서 하루에 당질 100g 이하로 먹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한지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네네. 첫 2주는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2주 지나면서는 좀 수월해졌어요. 네. 지금 드는 생각은 평생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그 당질 100g 당질 제한 식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네. 계속 날마다 올리고 있거든요. 여기 더보기 누르시면은 인스타그램 주소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면은 그 네. 스토리에 다 확인해 볼 수 그래서 있어요. 이제 그러면 탄수화물 줄이면은 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약간 감이 오실 거고요. 당질 100g을 먹기 위해서 식단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지 뭘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영상도 저희가 다음에 준비해 그렇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의 식욕 조절 비법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네. 첫 번째 네. 단 간식 2주 끊기. 이게 1단계예요. 2주 끊어야 돼요. 네. 줄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2단계 2주 더 연장해서 한 달까지 한 달. 끊어보기. 3단계는 일반 식사에서 탄수화물 섭취량 줄이기. 네. 여기까지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시면은 절반 이상 성공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식욕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